그럼 지금부터 홍천철도노동위원회 인수위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천철도는 수십 년 동안 정치에 이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대통령께서 직접 홍천 국민께 약속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모두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오늘 추진위 회의에서는 정치권처럼 보여주기식으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번에 못하면 끝이라는 간절함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범국민 철도 추진위원회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정식적으로 이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회 명의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홍천철도 범국민 추진위원회 비영리 법인 등록의 것. 두 번째 홍천철도 범국민 추진위원회 정관 제정의 것. 세 번째 홍천철도 범국민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의 것. 네 번째 홍천철도 포럼 특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 기타 토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 저희가 포럼 포럼하고 후원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천군에서 홍천군 마크와 홍천군 이름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오히려 홍천군에서 이 홍천군 이름을 넣고 더 홍보를 강화해서 후원금을 많이 거치게 해야 되는데 홍천군에서 왜 이 홍천군 이름을 빼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아직 좀 납득이 좀 안 가고요. 오히려 지지해주고 성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참 고생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호도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지금 강원 도민구에 뭐라고 하냐면 영월하고 삼척 고속도로는 예타 면제를 논의가 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거기에 참석했을 때, 행사에 참여했을 때 원희룡 장관, 유상범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예타 면제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런 거론이 되는데 왜 홍천에 용문 홍천철도 예타 면제조차 아예 거론이 안 됩니다. 도대체가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 또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좀 주세요. 집회 시위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가야 되는 건지 용산 대통령실을 또 가야 되는 건지 의견 좀 한번 줘보세요. 저희가 애초에 외치던 거는 예타 면제였는데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정도라면 적어도 사타에 대한 사전 타당성에 대한 합격은 이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또 여러 사람들 입에서 들리는 것들은 자 우리 늦게 발표하는 게 좋다, 늦게 발표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호도를 합니다. 호도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날 당하는 것 같은 느낌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가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은 나를 좀 따라달라, 그러면 우리 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후보자로 왔을 때 정말 생생하게 보입니다. 이 앞에 그것도 현수막 가리키면서 그렇게 생생하게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약속한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해야지 앞으로 이래성이 아니라 또 매일 가 있어도 정말 이게 될까 말까 해요. 홍천 촌놈들 한번 왔다 갔다 말겠지. 이런 메시지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수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작은 인원이라도 하다가 1인 집회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매스컴에서도 다른 데서도 관심을 가져야지. 이거 한두 번 하고 이게 저희들뿐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일 때문에 얘기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한 번씩 끝나고 해서 다 들어줄 것 같으면 걱정은 안 하죠. 특별자치도 홍석위원입니다. 현재 유상봉 국회의원이 원희룡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간의 행정계통을 통해서는 많이 중화하고 협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철도 문제가 자꾸 지지부진하게 이행되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맞이해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월달에 오면 자유바람도 했고요. 그다음에 6월달에 철도 그 성명서도 발표하고 지난달에는 강원도 그러니까 시도 의장단에서 중앙에다가 건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논리보다는 지금 현재 그 행정에서 처해 있는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소통 부재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안에서 미온적으로 대한 것처럼 이렇게 된 부분은 사실 저 여기 와서 오늘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듣고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떤 사항이 관과 이렇게 이 위원회의 어떤 갈등의 소지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조치해서 같이 관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도 사업으로 이제 공약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를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전에 조희련 이제 국회의원님 계실 때는 그때는 선도 사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추경 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하고 해서 올해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되면 예타 면제는 안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철도는 확실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겠다고 유선봉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이제 그 용인 가서 이제 시위하는 것보다는 또 10월 말 되고 11월 초가 된다고 하면 약속을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느 지역을 가서도 이제 단체하고도 간담회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11월 초까지 이제 다 면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해서 가서 시위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상호 국회의원께서도 약속을 하고 했으니까 좀 더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한 달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로 넘어가면 철도 끝나는 겁니까?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데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예비 타당성 조사로 넘기고 나면 철도가 다 된 것처럼 홍보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여태까지 그렇게 수십 년을 봤습니다. 그래서 철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사전 타당성 조사는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재부에서 이거를 통과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6만 명 선정 받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는 것이지 통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보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안 지킬까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총선 끝난 뒤에 1년 뒤에 가서 그때 이렇다면 이제 일단 통과가 안 되고 탈락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와서 철도로 공약을 하셨고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을 했는데 공약 사항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자격이 없죠. 엄청 청년들 한두 번 올라오다 말겠지 이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근데 거기 가서 또 우리가 집회한다고 뭔가가 바뀌면 집회 당연히 가야 되죠. 근데 저는 이 포럼에도 왜 우리가 거기 국회를 왜 가야 되는지는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홍천 국민 사람들을 생각하고 홍천 국민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내려와야죠 홍천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성장 조사였습니다. 초대는 이제 홍천으로 안내해서 할까 아니면 데려갈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한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예타가 이제 올 10월달에 예타 대상으로 이제 일단 국토부문은 기재부로 이제 넘길 계획이고 이쯤에 타임에 맞춰서 홍천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토론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일부러 국회를 가면 다른 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도 관심을 갖고 그런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국회 사무실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속담이지 않습니까?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이 기회를 통해서 예타로 올라간다니 홍천군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이런 토론을
일단 도의원님이나 군의원님들이 군청하고 나서는 게 돼요. 지금 제가 63년을 살았습니다. 홍천 시민대체로. 예? 홍천 제일 낙후됐어요. 진짜 여러분 뭐 관광지 개발하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축제 장도 제대로 자리가 잡혀 있습니까? 토리수 소모축제 맨날 거기서 해 그거 못해요. 이젠 국가철이고 토리수비 무슨 축제장입니까? 그런 거 하나 못하면서 무슨 여기 오셔갖고 정부가 이런 정치하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간 그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하고 그 군청 행정에서 정말 철도가 우리 국민의 영혼이면 소중이죠. 우리보다 더 모범이 돼서 이상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이거 강원일보사에다가 2천만 원 홍보비를 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그 애로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철도의 영혼을 알리고 하려고 하는 취지로다가 이게 강원일보에다가 2천만 원을 홍보비로 내주고 그 다음에 강변에서 각 실과에서 2명씩 격출해갖고 인원을 68명을 동원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 요새 엄청 바쁘시죠? 68명씩이나 국회에 가갖고 지금 여기 그 주제 발표로다가 하는 사람들이 이재용 박사님하고 장진영 박사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 지금 사타 지금 당장 사타가 문제니까 사타 예타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사타나 예타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뭐 영향력이 아니고요. 자문위원회에도 이제 참여를 한 첨부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굳이 우리가 홍천에서 해외에서 불구하고 서울 국제선을 이용하는 것은 아까 31조 뭐 신문에 보도난 자료입니다. 기재부로 예타 대상자로 올라간 데니 이 기회에 시간을 맞춰서 한번 서울 중심에서 우리의 의견을 한번 내보자.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서울로 자리를 잡은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양산 신문사에서 저희 또 홍천 철도 관련해서 특집으로 홍보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홍천군하고 유상범 국회의원실입니다. 그러면 주제 발표라던가 그 진행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축사만 하고 가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왜 이렇게 축사를 유상범 의원님, 교통부 2차관, 신영재 군수 축사하고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68년 동원해서 밥 먹고 그리고 국회에서 밥 먹고 이렇게 내려오나요? 이거는 국민 세금 2천만 원 갖고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양양군에 그 데모하고 할 때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망원대선단지 협회장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가서 구호도 외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텐트 치고 22일 날 국회 앞에서도 하고 대답이 안 나와서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대답이 나면 왜 합니까? 이루어지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서 보채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회가 있고 저는 오면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반민이 한마음이 돼서 지금 보니까 철도 추진 자문단이라고 군에 있다는 소리 좀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원화를 합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뭐 서울에 하는 그 포럼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근데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몇십 년이 흘러와서 못된 건데 그래서 우리도 한번 양양처럼 추진을 해보고 저도 머리를 깎을 각오로 여기 왔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웬만하면 의원님들도 이쪽 저쪽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함께 하시고 또 군에서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만나고 소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런 압도적 지지와 성원으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저기 프랑타운에 올라가 있는
전문 홍천 철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